다 들어오셨으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간단하게 프리츠가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츠의 기능에 대해서 프리츠의 기능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제 자기소개서입니다. 프리츠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봤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흐름만 가지고 있으면 프리츠를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작성을 했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밑에 있는 말구름을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프리츠로 만든 레주메라고 해서 프레주메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구성을 보면 프리츠 플러스 레주메에서 내 이야기를 프리츠로 표현해 나가고 그 뒤에 간단하게 이력서를 붙여서 레주메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사진은 아까도 보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8식구가, 즉 그 중에서도 3대가 살고 있는 커다란 집에서 대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 장남 중에서도 힘들다는 장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장손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저는 되게 엄하고 보수적인 가정교육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라오길 부모님들이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방적이고 활동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빙자해서 공부를 하기 싫었습니다. 개방적이고 활동적이었다기보단 그냥 공부가 싫었는 나머지 학업보다는 이렇게 활동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외에 다른 것들에 취미를 붙이게 됩니다. 덕분에 저는 이렇게 내향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는 아주 되게 뻔한 변화가 아니라 되게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애가 조금은 집중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깥의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것들에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여행과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항공대, 그리고 공군이라는 키워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남들이 다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든 고2 겨울방학 때 알바를 해서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일본 배낭여행에서 제가 얻었던 거는 와, 비행기도 신기하고 일본도 멋있고 이러한 문화도 있구나, 세계는 넓다, 이런 것도 많았지만 가장 컸던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커다란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다니라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부력의 원리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양력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나는 조종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대를 찾아갑니다. 다만 성적이 조금 미흡했던 나머지 운항학과에 입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라도 나중에 전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운항학과가 아닌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조금씩 항공 관련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도 박물관이 있듯이 저희 학교에는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어서 거기에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비행기 설명도 하고 애들 등쳐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대학생활에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저는 남자였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 거라면 공군에 가서 조금 전공적성을 살려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한 것은 행정병이었습니다. 공군과는 거의 무관한 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트라넷을 하는 게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든 군생활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만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스스로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 남는 시간을 조금씩 할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낭여행과 세계 일주라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조금씩 시간을 낭비해보자 라는 생각에 다른 병사들의 배낭여행 컨설팅이나 세계 일주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저조차 세계 일주를 가본 적이 없는데 남의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조금 더 특성화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공군에 있는 웹진에 공식으로 배낭여행 가이드를 연재를 하게 됩니다. 배낭여행은 몇 번 다녀봤지만 세계 일주의 경험도 없었지만 세계 일주 가이드도 야금야금 쓰면서 마치 여행 전문가인 양 공군에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전역을 하고서 트위터 내 세계 일주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최대라는 말은 국내에서 최대라는 말입니다. 세계에는 이보다 훨씬 커다란 커뮤니티들이 많았고요. 그 외에 한식홍보 세계 일주 프로젝트 팀, 좀 이따 드리려는 책이 바로 여기에 관한 건데요. 비빔밥을 홍보하면서 여기도 홍보하고 저기도 홍보하면서 그러한 명목으로 남의 돈으로 세계 일주를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에 이런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되고 이 프로젝트 팀에서 거의 3달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 10시에 민들레 영토에 모여서 남자 넷이서 밤 12시까지 거의 풀로 회의를 하고서 집에 들어가는 거의 그런 프로젝트 팀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서 결국 저는 세계 여행에 빠지게 됩니다. 남들만 출발시키고 저는 프리츠 강사 활동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일주에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여행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계속 외부 활동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구나. 학교 안에 짱 박혀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게 재밌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경제에서 하는 경제 포럼에도 나가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프리츠로 발표하는 한국인의 모임에 들어가서 어줍지 않게 연사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이렇게 경력을 쌓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쯤에서 깨달았습니다. 남들은 한 20살쯤 깨닫는 것 같은데 저는 23살쯤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매일경제랑 이 한국인이 프리츠로 발표한 한국인의 모임은 한 부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프리츠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프리츠 강의를 하고 있고 즉 내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뀔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남한테 인생을 바꿀 수 있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나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서 영화 동아리랑 프레젠테이션 동아리에 회장을 합니다. 남들은 하나도 하기 힘들다는 동아리 회장을 2개나 맡아서 이 동아리 2개를 폭삭 말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아리였던 동아리 2개를 맡아서 가동아리 형태로 바꿔놓고서 동아리 회장을 퇴임하고 현재는 프리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여하튼 활동은 좋지만 내가 너무 활동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나온다는 것을 이런 학점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마치 공대와 같은 학점을 유지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번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의 힘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족보나 대리출석 이런 친구들의 인맥과 힘을 사용해서 어찌어찌 다시 학점을 복구를 하게 됩니다. 4.0은 반올림에서 4.0이고요. 아직 4.0까지 충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외부 활동이든 내부 활동이든 하다 보니 사람은 되게 중요하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오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 인자의 구성에 따라서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인자는 앞에 사람 인자 부가 변이 오고 뒤에 어떤 부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의미가 커다랗게 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 인변을 쓰지만 뒤에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제후후나 아름다울 것처럼 되게 긍정적인 단어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 인변을 썼지만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거짓가나 게으를 건처럼 부정적인 의미의 한자로도 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사람이 붙느냐 혹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꾸느냐 긍정적으로 바꾸느냐는 결국 개개인의 사람에 달려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모으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상대한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도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26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까지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간단한 저의 이력서들, 영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쉽사리 읽지 못하도록 다 영어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저는 프리츠로 발표하는 한국인의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도 재미있는 교양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벤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을 하면서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밝히고 저에 대해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으면 프리티로도 자기소개서도 만들 수 있고 요리의 레시피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나 레시피 혹은 교육 혹은 광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흐름을 만들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프리티가 강점을 나타내는 것이지 흐름만 만들 수 있다면 사업계획서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프리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프리티를 통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네켄이나 그 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프리티 파티를 스스로 열기도 하고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하기도 한답니다. 다만 국내 기업은 아직까지 정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워포인트에 대한 수요가 더 많긴 하지만 앞으로 프리티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은 프리티를 쓰는 사람들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직접적인 프리티 시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이렇게 맞나요? 이 책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예. 제가 이 프로젝트에 깊게 관여를 하고 3개월 동안 노예처럼 일을 했지만 땡스2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게 구성이 된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프리티는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도 안 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프리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 만들 수는 없는 도구가 바로 프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프리티는 그다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프리티가 구성 방식, 프리티를 통해서 얼만큼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리티는 기본적으로 앞에 보이시는 지브라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은 모양이 조금 바뀌었지만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리티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리티의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마지막 버튼을 움직이게 되면 오브젝트가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티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는 다 이 지브라 컨트롤러 하나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회전하시고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조작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 외에 딱 20가지 기능만 더 살펴보실 수 있으면 프리티는 누구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티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폰트 앤 컬러에서 폰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프리티는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한글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입력이나 좀 자신만의 색다른 컬러를 원한다면 폰트와 컬러를 미리 설정해 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배경색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매뉴얼 버튼을 좀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컬러도 딱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프리티의 기본적인 기능의 아주 일부분들입니다. 사실상 프리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인서트, 즉 삽입을 통해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가져와서 만드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멋진 커다란 빙산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프리티는 아주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기와 삽입을 통해서는 텍스트, 동영상, 사진 딱 이런 3가지 미디어 정도를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아시겠지만 음악은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티는 어떠한 기치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도 말하는 연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도구 혹은 말을 통하는 스토리텔링 도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넣기보다는 말하는 사람, 화자가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해서 음악, 즉 배경음악 등은 삽입이 안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넣게 되면 이렇게 식으로 유튜브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직접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용량은 50메가가 한계로 돼 있어서 국내같이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서는 50메가짜리 동영상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바로 링크를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URL이 뜨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한다고 해도 별 불편 없이 영상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미지들도 마음껏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리티의 효과는 따로 효과라는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프리티 효과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뭐 A와 B 오브젝트 사이에 내가 주민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이라는 기능을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오브젝트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 패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프리티는 기본적으로 모든 객체를 다 같은 크기, 같은 기울기로 보여주게 됩니다. 커다란 A도 작은 A도 있다고 쳐도 화면에서 나타날 때는 이게 모두 다 동일한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즉, 큰 A에서 작은 A로 이동하면서 동일한 크기로 보여주려면 작은 A로 이동을 하면서 줌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기울어진 A에서 똑바른 A로 이동을 하게 되면 둘 다 똑바로 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90도가 회전을 하면서 카메라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개는 끄덕이시지만 감은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같은 원 2개와 사이즈가 다른 원 2개가 있습니다. 크다와 나도 크다, 작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매우 작다 라는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동하면서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다와 나도 크다는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바로 횡이동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도 크다에서 작다로 이동할 때는 크기의 변화가 있지만 같은 화면에 꽉 차는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작다에 줌인을 해서 똑같은 크기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나도 작다는, 매우 작다는 보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화면에선 똑같은 크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더 깊은 줌인을 통해서 화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당연히 반대로 작은 오브젝트에서 큰 오브젝트로 이동할 때는 줌아웃을 하면서 똑같은 크기로 사이즈를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프리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모든 효과는 이것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0도에서 180도. 실제로 보게 되면 0도와 180도가 정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0도에서 180도로 이동할 때는 화면이 180도 이동하면서 똑같은 기울기로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프리츠의 모든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크기와 기울기 모두 A와 B의 차이를 주게 된다면 회전을 하면서 줌아웃을 하거나 회전을 하면서 줌인을 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츠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 이러한 특징을 100% 확인하고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각각 개체 간의 위치나 구성 방법에 조금만 차이를 주게 된다면 멋진 프리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멋진 프리츠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이거는 퀴즈는 아니고 자유롭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물이 다 나간 걸 아시더니 이제 더 이상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군요. 이 프리츠를 만드는 데는 딱 10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제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종이로 작업을 한 후에 프리츠를 옮기는 데만 10분이 걸렸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프리츠는 기본적인 구상만 다 돼 있으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물론 교수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20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기준에선 10분이 한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20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컴퓨터에 조금 더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구성을 하는 데는 10분이라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보다 유리한 것은 이 10분짜리 프리츠를 만들기 전, 즉 생각을 완성하는 시간까지는 교수님들이 아마 훨씬 더 짧은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내용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디벨롭하는 과정은 교수님들이 훨씬 유리하지만 만드는 부분은 학생들이 조금 더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의 장점은 조금 더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틀을 깰 수도 있고 저러한 방식으로 상대를 놀래킬 수도 있다는 것이 프리츠의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프리츠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만든 프리츠를 보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든 프리츠보다 못할 거는 없는 수준 정도로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대학생들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지만 안에 있는 창의성은 현직 강사들이나 프리츠 제작하는 사람도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산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카피해와서 팔아먹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선순환의 구조가 잘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프리츠를 직접 다루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프리츠닷컴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프리츠는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익스플로러에서는 단축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기 때문에 대부분 크롬을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듣기로 아이디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부터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무료 버전을 활용하는 것은 딱히 가입하실 필요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로그인하시는 겁니다.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시다면 프리츠 계정을 만드는 데는 한 30초 정도만 할애를 하시면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계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트나 한메일 계정과는 다르게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아주 제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한메일과 네이트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한메일과 네이트 계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네요. 만약 한메일과 네이트 계정을 모르신다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ac.kr 계정을 활용해서 사인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거나 중단에 있는 사인업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퍼블릭 기능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조이, 즉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기능은 연 59불을 내게 되고요.
오프라인 버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버전은 연 159불이라는 조금은 많은 돈을 지불하셔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은 Students and Teachers License입니다. 이쪽 상단에 있었던 Students and Teachers License를 클릭하게 되면 무료 버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Edu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서 59불이었던 게 무료로 바뀌고 159불이었던 게 59불로 변경이 돼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59불, 즉 100불을 할인해서 모든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에듀일 때는 프리티를 만들게 되면 프리티 로고에 학사모가 붙게 됩니다. 일반적인 유저들은 학사모가 붙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활용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지만 에듀 계정을 활용하시면 학사모가 붙어서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 조금은 이제 오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나 일반에서 활용하실 때는 그냥 에듀 계정이 아닌 일반 계정을 활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입할 것은 바로 이 앞에 보이시는 에듀 엔조이입니다. 에듀 엔조이는 사실상 프로랑 거의 기능이 다를 게 없습니다. 이 프리미엄 서포트라는 부분과 데스크탑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리지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상 에듀 엔조이에서 제공하는 500메가 또한 제가 프리티를 2년을 쓰면서도 아직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용량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타트 나우를 눌러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학교 계정이나 네이트닷컴 메일 혹은 한메일.net 메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정이 형성이 안 되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학교 주소, 학교 도메인, ac.kr 도메인을 갖는 이메일을 입력을 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쪽 계정으로 메일이 하나 날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미 가입됐다고 나오게 되지만 그쪽 계정으로 메일이 이동하게 되고 그 메일로 접속하셔서 컨펌 메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프리티의 서버가 헝가리에 있다 보니 대부분 스팸 메일로 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일이 안 오셨다 하신 분들은 스팸 메일 함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프리티를 하는 거 말씀인가요? 아니면 가입하는 걸 말씀인가요? 예, 프리티는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리티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작업까지 가능하게, 편집까지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래시가 깔려 있어서 어플이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거의 보시는 것 정도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편집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펌 메일을 받으면 이러한 형태의 가입하는 란이 뜨게 됩니다. 저보다 좀 몇 가지 더 뜨는 게 있겠지만 이런 형식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마음대로 적어주시고 지역도 마음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국가 정도만 한국어로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면 프리티 가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입을 다 하신 분들은 잠깐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탭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프리티를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 탭은 현재는 모든 프리티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잘 만들어진 프리티가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프리티 중에 한국 프리티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인데 그 이유는 한국 프리티가 한글로 만들어져 있어서 검색이 잘 안 되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여기 있는 프리티들 다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프리티를 만드시는 분들 아니면 프리티로 유명하신 분들 작품이 훨씬 더 재밌고 잘 구성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 한번 올라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프리티를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직 가입이 안 되신 분들 계신가요? 다 되신 건가요?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다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 아마 현재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프리티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리티들을 선택해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프리티를 만들었다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뉴 프리티와 밑에 살펴볼 수 있는 파퓰러 프리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로러 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만드신 분들은 하단에 바로 익스플로러 탭으로 연결될 수 있고 혹은 잘 만들어진 프리티들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 프리티를 클릭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리티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틀을 아무것도 적지 않고 뉴 프리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한 99.9%의 분들은 프리티가 형성이 안 되고 이쪽에 빨간색 글씨가 뭐라고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따라서 타이틀을 아무거나 의미 있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타이틀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난 아무 타이틀도 떠오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타이틀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적어주실 분들은 적어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뉴 프리티를 클릭해서 바로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학사모와 노트가 바로 이 스튜던트 라이센스의 특징입니다. 이게 없다면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냥 프리티 로고만 움직이게 되고요. 스튜던트 앤 티처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사모랑 펜이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작업이나 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는 조금은 거추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프리티로 작업을 하시거나 혹은 유료 프리티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티의 로딩은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항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마 집에서 하신다면 이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로딩이 되실 겁니다. 혹시 저보다 먼저 로딩이 되신 분들도 계신가요? 저만 느린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티를 처음 클릭을 하게 되면 앞에 보신 것처럼 6가지 템플릿이 작성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블랭크 템플릿 같은 경우는 나는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그 어떤 프리티도 구상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선택하실 것들이고요. 그 외의 프리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그림 안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을 하나 클릭을 하고 기다리면 이 템플릿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순서대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비즈니스 플랜 같은 경우는 스텝 1부터 2, 3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마치 산을 오르듯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템플릿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템플릿을 확인하셔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다음 주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블랭크 템플릿을 통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템플릿을 클릭을 하시고 스타트 에디팅을 누르면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프리티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이 얼마 없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프리티에서 어쩌면 약간의 딜레마로 갖고 있는 것인데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없어 보인다라는 평가를 들어서 항상 쓸데없는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쓸데없는 프레임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을 지울 때는 항상 클릭을 해서 지우거나 아니면 전체 클릭을 해서 지우게 되는데요. 전체 클릭을 하실 때는 항상 많이 쓰게 되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전체적인 것들을 모두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개체창이 나오게 되는데 프리티는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 화면 이동이 기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화면 이동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셔야 안에 있는 텍스트와 프레임 두 가지를 모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지우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옆에 있는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서 백지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다가 조금 빠르다 싶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속도를 조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티를 작업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컬러 앤 폰트입니다. 컬러 앤 폰트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이유는 지금 더블 클릭을 하시고 한글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입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문 폰트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글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컬러 앤 폰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컬러 앤 폰트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스타일의 컬러와 폰트가 제공이 되고 한문, 일문, 한글만 딱 한 가지씩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폰트를 클릭하게 되면 배경이 잠깐 깜빡이면서 다운로드가 되고 폰트가 설정이 됩니다. 폰트가 제대로 설정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을 클릭하시고 한글을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글이 된 걸 확인하셨으면 이 좌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을 이동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글을 클릭해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처음 클릭하게 되면 손바닥 모양과 불투명한 면, 그리고 마지막에 쥐브라 모양의 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면 오브젝트를 원하는 위치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면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오브젝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원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한글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편집하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연필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통해서 편집 상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글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첫 번째 색깔인 시뻘건색과 두 번째로 제공하는 시퍼런색, 마지막은 시꺼먼색 세 가지 색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앞에 보이시는 나눔 고딕 하나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한글 서비스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글을 쓰는 경우가 매우 적었습니다. 색깔도 촌스럽고 폰트도 촌스럽기 때문에 한글을 쓰지 않느니만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된 것이 바로 색상표입니다. 브릿지에서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인 30가지 색상만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30가지 색상을 통해서 브릿지를 조금 더 깔끔하게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폰트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혹은 이제 컬러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은 다음 주에 폰트의 컬러에 있는 이 스미저드 기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독 앞에 있는 컴퓨터만 인터넷이 느리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능을 말씀은 드리겠지만 모든 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 실습 때 제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시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기능은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쉐입 기능들, 이쪽에 있는 쉐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살표와 선분, 직선, 그리고 사각형, 원형, 삼각형, 그 외에도 언더라이너와 실선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화살표나 직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들을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언더라이너와 실선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해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지 않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이나 삼각형, 원 또한 이쪽에 있는 편집 버튼이나 혹은 더블 클릭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 같은 부분도 변경은 하실 수 있지만 CSS 에디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변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부분을 갖고 있어서 보통 사각형, 삼각형, 원형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나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서트의 쉐입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당연히 셀렉트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첨부하신 것은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시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로 From 앱 기능입니다. From 앱에는 구글에서 가져올 수 있는 특정 해상도 이상의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이 해상도가 얼마인지는 브릿지에서 밝히지 않고 있으나 특정 해상도와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는
사진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단점은 한글 키워드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을 쳤을 때 조금 느려서 그렇지만 검색 결과가 아예 없다고 나옵니다. 나름 신촌은 대학이 잔뜩 모여있는 대학생의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촌이 없기 때문에 이화여대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로 검색을 하면 단 한 장이 뜨게 됩니다. 자, 이화여대에서는 한 장이 떠서 다행이지만 저번에 어떤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장도 뜨지 않아서 제가 너무 민망했던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사진을 클릭을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잠시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진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비트맵 파일을 조금 더 이미지로 들어갔을 때 스무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상도 이상의 파일만 불러오기 때문에 줌인을 했을 때 생각보다 해상도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거는 아직 다운로드가 안 돼서 그렇지만 직접 보시고 계시다면 이 여성분의 얼굴이나 뒤에 있는 병풍에 있는 한글까지도 제대로 보이는 정도의 해상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에서 남의 블로그에 가서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사진을 가져오는 것보다 저작권 문제도 없고 고해상도의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잘 활용하게 되면 프리티를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지만 한글 키워드가 적게 검색되는 경우와 라이센스에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다는 것 때문에 한글이나 한국의 이미지들은 별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글씨가 보인다는 것은 아마 꿈도 못 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분의 얼굴이나 뒤에 있는 그림 모두가 자세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활용하시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가져오시면 프리티를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PPT라는 버튼은 이후에 실습 시간에 한번 같이 다뤄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파일로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런 데 와서는 샤인이나 이런 동영상들을 넣게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동영상을 아무거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이 느린 관계로 직접 먼저 해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갖고 있는 URL을 그대로 잘라내기나 복사를 통해서 가져오셔서 이쪽에 있는 유튜브 링크에 붙여넣기를 하신다면 유튜브 동영상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파란 줄이 나와서 클릭을 해서 인터넷 창이 켜지고 팝업돼서 거기서 영상이 나오는 그러한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영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유튜브 같은 데에 붙는 앞에 짤막한 광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아래에서 팝업되는 광고까지 없앨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러한 광고들을 조금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안에는 영상을 입력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를 더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 한번 아까 그 주소를 다시 한번 붙여놓고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유튜브 영상이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소만 입력이 되셨다면 다시 편집 형태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OK 버튼을 누르면 영상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 이 인서트에 있는 유튜브 버튼은 프리티 없어 보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버튼이지 실제로 이 유튜브 버튼을 통해서 유튜브를 입력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URL을 가져와서 이미지의 URL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신다면 이런 형식으로 붙여넣기를 하신다면 이미지도 똑같이 넘어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져와진 이미지와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선 다시 한번 불러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유의를 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드로잉 툴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아까 제가 썼던 이제 분류나 나무 혹은 빙산 모양, 구름 등을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장점은 쉽사리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단점은 1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프리지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가지를 어떻게 섞어 쓰냐, 나무 위에 구름을 올리느냐, 구름 안에 나무를 넣느냐, 혹은 빙산 위에 나무를 올리느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쓰면 내 프리지가 다른 사람과 비슷해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차별해서 활용하실지를 결정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프리지를 활용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입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 체크 버튼을 누르면 프리지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의 특징은, 자, 사람으로 한번 분해를 하면 아까 그리셨던 이 직선들의 조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좀 더 많이 활용하겠다 하시고 내가 집에 있을 때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익스플로러를 잘 찾아보면 되게 할 짓 없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그림들을 익스플로러에 올려놨습니다. 공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시고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나무 같은 거는 가지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가지수를 확장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나만의 나무를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만 활용하신다면 남들과 차별성이 있는 프리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볼 건 바로 프레임의 특징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쉬프트를 통해서 잡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쉬프트에 들어가지 않은 형태, 이런 형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림이 잘리거나 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프리지에는 우클릭을 통해서 그룹핑을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에 보이는 프레임을 제대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즉 그룹핑을 프레임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프레임을 자꾸 움직이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한꺼번에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기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회전 또한 모두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을 통해서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레임만 따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바로 Alt를 누르고 프레임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근데 익스플로러에선 Alt를 누르면 이 파일 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에서는 Alt를 눌러서 프레임을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좀 더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이나 사파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익스플로러에서 프레임을 움직이기 위해선 더블 클릭을 통해서 편집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동을 하셔야만 안에 있는 오브젝트와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보시는 것처럼 괄호 프레임, 서클 프레임, 마지막에 사각형 프레임까지 이렇게 세 가지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고 히든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을 하나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점은 쇼보기로 넘어갔을 때, 즉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을 때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프레임, 세 가지 프레임은 쇼보기 상태에서도 보이게 되지만 히든 프레임은 쇼보기로 넘어가게 되면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히든 프레임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음 주 실습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패스를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살펴보기 위해 화면에 크다라는 글씨와 작다라는 글씨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창을 한번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써주시면 한글을, 자, 크다와 작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다와 작다를 입력하신 후에 패스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패스 찍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쪽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내가 올리는 부분에 숫자가 적히게 됩니다. 크다에 클릭을 한번 하고 작다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1번과 2번 패스가 지정이 되고 1번에서 2번으로 움직인다.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위치했을 때 보이는 화면은 이쪽에 작은 썸네일 형태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쇼보기를 눌러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다와 작다가 같은 크기일 때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크다에서 작다로 이동하면서 바로 횡이동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ESC를 누르고 나와서 크다를
정말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다를 클릭하시고 크게 만들면 크다와 작다의 크기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쇼보기를 통해서 패스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다로 갔다가 작다로 이동을 하면 줌인을 하면서 크다가 작다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 또한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 작다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크다 안쪽에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와 다 사이에 작다를 넣고 다시 한번 쇼보기를 통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다를 보여준 후 작다로 크게 줌인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패스를 지정하면서 그 어떤 효과도 넣지 않았고 패스가 1, 2번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브젝트의 위치가 바뀌거나 크기가 변화한 것만으로도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회전 또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180도 기울어진 크다를 먼저 보여주고 크다를 똑바로 보여주고 작다 또한 똑바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줌인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지는 모두 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지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효과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리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오늘은 실습이라는 의미보다는 시연에 가까웠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프리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프리지를 직접 만들어보고 내가 만든 프리지를 PPT 안에 넣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프리지가 혼자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프리지가 정말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익숙한 PPT 안에 중요한 부분만 프리지로 만들어서 넣는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상대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프리지 안에 PPT를 넣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PPT에서 갖고 있던 애니메이션이 하나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살리고 모든 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프리지를 PPT 안에 넣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구성이 편하게 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실습 시간에 같이 만들어 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 만들 내용은 내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 딱 하나만을 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하셔도 되고 내가 배우는 전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시면 수업 내에 프리지를 완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생각이나 간단한 메모 정도는 하고 프리지를 어떻게 구성하실지 생각을 하고 오시면 조금 더 쉽게 프리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능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역시 없으시군요. 네, 질문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음악을 아예 넣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음악을 아예 넣을 수 없는 건 아니고 음악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래시 형태로 음악을 변경을 해서 넣거나 혹은 동영상 형태로 넣고 동영상을 가리는 형태로 음악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플래시 형태로 넣는 것은 외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다음 실습 시간에는 동영상을 넣고 동영상을 가려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